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실개 폭행 이후 숨진 익산 소방서 고 강현희 소방이에 대한 애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 간 폭행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참석한 새만금위원회가 9년 만에 새만금 현장에서 열고 내부 개발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주말부터는 한지축제도 시작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바람이 많이 불며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실객의 폭행에 숨진 여성 구급대원 강현희 소방의 연결식이 오늘 열립니다. 정부는 20년간 베테랑 구조대원으로 활동했던 강 씨를 1계급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구급대원에게 삿대질과 함께 욕설을 퍼붓습니다. 말리는 여성 구급대원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내려칩니다. 폭행을 당한 강현희 소방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뇌출혈 증세를 보였고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지난 1일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전주에 마련된 빈소에는 하루 종일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98년 임용돼 20여 년간 2천여 명을 구조한 베테랑 소방관의 죽음. 영정 앞에 선 동료들은 강 소방이의 허망한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 심정은 너무 그냥 황망했고요. 내 수족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강 씨는 두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빈소를 지켰던 남편도 같은 소방관 동료였습니다. CPR에서 살린 환자들도 많이 구해주고 근데 막상 본인이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하고. 빈소를 찾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편히 쉬시라는 말로 고인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고 그나마 고인에 대한 최소의 예우가 훈장에 대한 추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 소방이에 대한 연결식은 오늘 오전 10시 익산소방서에서 소방서장으로 엄수됩니다. 경찰은 강 소방이가 뇌동맥류 파열로 숨졌다는 국과서의 1차 소견을 토대로 피의자인 48살 윤모 씨의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소방공무원 순직 사건을 계기로 처우 개선 요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권태용 정의당 도지사 후보는 익산 강현희 소방이의 순직을 애도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교부세 10% 증액과 국립소방병원 설립, 공상치료비 전액 부담을 공약하고 소방공무원의 노동자 권리 보호도 약속했습니다.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5일부터는 한지문화축제도 열리는 등 전주가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천여 명이 수용 가능한 돔 상영장. 영화인들이 서게 될 레드카펫과 포토존이 설치되고 개막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외부에는 티켓박스와 각종 홍보 부스도 설치됐습니다. 배우 김재원과 최수빈의 사회로 오후 7시부터 시작하는 개막식에는 배우 안성기와 영화감독으로 전주를 찾는 구혜선 등 스타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역대 최다인 46개국 246편이 상영되고 사전 예매율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영화 강철비의 정우성이 무대 인사에 나서는 등 관객과의 대화를 늘려 영화인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다채롭게 마련했습니다. 한 단계도 도약을 하려면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참여 없이는 이 전주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열흘간 이어지는 영화제 기간 중에는 전주 한지문화축제도 함께 열립니다. 올해 22회를 맞는 한지축제는 한지 패션쇼뿐만 아니라 한지뜨기와 한지 손거울 만들기 등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이 풍성합니다. 마음껏 만져보고 즐겨보고 느껴보라는 것이 주 특색인 것 같습니다. 한지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또 볼거리가 있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인 5일에는 한옥마을 전주 사고에서 조선왕조실록 포쇄 재현 행사가 전통 방식으로 열리고 동물원에선 아이들을 위한 행사가 마련되는 등 보고 즐길 거리가 풍성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K리그 선두인 전북이 대구를 제압하고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북은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대구와의 경기에서 로페즈와 임선영의 골에 힘입어 한 골을 만회한 대구FC를 꺾고 9연승을 거뒀습니다. 전북은 오는 5일 어린이날 순천에서 열리는 전남과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면 K리그 최다 연승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토마토나 수박 같은 원예작물 바이러스는 농사에 치명적인데요. 이 바이러스를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개발되고 있어 농가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수해를 입은 것처럼 토마토 밭 한쪽이 심각하게 시들어 있습니다. 잎과 줄기, 열매 할 것 없이 마르거나 썩었는데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진 겁니다. 전염성이 강한 데다 약제도 없다 보니 늦게 발견하면 1년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병이 큰 병이 왔다 하면은 이거는 저희가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어디다가 내버릴 수도 없어요. 한 작기를 쉬어야 돼요, 쉬어. 이런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진단 키트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 15종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키트를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겁니다. 작물의 잎에서 나온 즙을 진단 키트에 떨어뜨리면 내부의 항체가 반응해 감염 여부를 2분 안에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새로 만든 진단 키트는 임신 진단 키트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사용 유효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이 진단 키트는 고추와 수박, 오이 등 국내에서 재배 면적이 넓은 채소 10개 품목에 적용 가능합니다. 가격도 외국산의 4분의 1인 3,000원으로 저렴하며 연간 농가 피해 예방 효과는 4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추정입니다. 과수나 채소장, 화훼작물까지 확대를 해서 계속적으로 진단 기술을 업그레이드할. 올해 17,000여 개가 무료로 보급될 예정인데 진단 키트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해외에 원조하는 쌀이 군산항에서 선적됩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내전과 가뭄으로 식량난을 겪는 중동과 아프리카 5개 나라에 원조할 쌀 5만 톤 가운데 예멘과 에티오피아에 보낼 2만 2천 톤을 군산항에서 오는 9일까지 선적해 17일 출항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식량 원조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임정엽 전 완주 군수가 민주평화당 도지사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 도지사 후보로 추대된 임정엽 전 완주군수 공천을 인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지사 선거전은 4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며 임정엽 후보는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각 당의 단체장 공천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4일과 5일 정읍과 김제시장에 이어 8일과 9일 순창과 장수군수 후보를 선출하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합니다. 또 평화당은 어제 정읍시장에 정도진 후보를 공천한 데 이어 오늘 군산시장 후보를 선출하면 도내 각 당의 단체장 공천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새만금 개발 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바로 새만금위원회이고 위원장은 국무총리인데요. 새만금위원회가 어제 새만금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9년 만이라는데 새만금 현장을 찾아온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박찬익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기 위해 새만금 33센터를 찾았습니다. 이 총리의 새만금 방문은 취임 이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새만금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기구 새만금위원회가 현장에서 열린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 2009년 발족 직후 한 차례 개최되긴 했지만 그 뒤 18번 모두 서울 정부청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총리도 회의에 앞서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9년 만에 처음이고 횟수로는 오늘이 2번째입니다. 새만금위원회가 현지에 매우 드물게 왔다는 증거입니다. 새만금 조기 개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부각시킨 것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 일부를 2024년까지 친환경 수변도시로 개발하고 연말까지 새만금 개발공사와 새만금 개발청을 새만금에 설립 또는 이전하겠다는 계획 등을 민간 위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민간 위원들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정부가 계획한 새만금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거기에 관련 기업들, 부품업체라든가 관련 연관 산업 효과가 클 수 있도록 산업 클러스터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이나 GM 군산공장 폐쇄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방침 말고는 새로운 게 없었습니다. 새만금의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농건설기계 실증단지,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평가센터를 구축하겠다는데 정부가 새만금위원회 현장 개최로 개발 의지는 보여줬지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실현 가능한 지역경제 지원책은 내놓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위기 상황에 빠진 군산 지역 조선과 자동차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을 비판하며 관련 대책과 시급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지역 내 위기감이 팽배해지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에 이어 GM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 총생산이 줄고 도시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신속한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정부는 산업위기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경제회생을 위해 추경안 편성 내용을 설명했지만 정작 국회가 열리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군산의 지역 경제를 생각하면 그 절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상황입니다. 정치권의 여러 가지 사정상 이게 막혀. 벼랑 끝으로 내몰린 군산협력업체와 근로자들에게는 우선 부품기업 지원, 그리고 퇴직인력 전환교육과 재취업 등의 2천억 대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당초 요구한 예산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아직 예산 투입이 안 되다 보니 지역 내 분위기는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위기 지역이 선포되었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거의 피부에 와 닿는 게 없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추경안 처리보다 선거를 의식한 행보만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성토하고 분명한 대책을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다른 위기 지역과 동등하게 군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지역 대책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범위에 대해서는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절박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치매 환자 보호를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가 강화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치매 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경찰은 사전 등록 서비스를 시행하고 센터는 상담과 검진, 지문 등록을 한 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북학생인권센터가 예산을 들여 진행하던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해 예산 낭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센터는 지난 2015년 1,200만 원을 들여 학교 운동부 50곳에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중간 보고서만 냈을 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인권센터 측은 전문성 부족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예산 낭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올해 처음으로 단독주택 소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밖의 지역 소식 박연선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사업비 1억 2천여만 원을 들여 소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가구당 공사비 250만 원 중 201만 원을 군에서 지원하게 되며 설치할 경우 전기요금은 월 평균 1만 원 정도 절감됩니다. 순창군은 사전에 희망한 51가구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10가구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선착순 접수받습니다. 매월 전기를 200kW 이하로 소비하는 가구에 적합한 소형 태양광 사업으로 전기요금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원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꿈꾸는 물고기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척추동물의 진화 과정을 물고기의 꿈에 비유한 기획 전시로 동물의 생태와 뼈 구조를 관찰할 수 있고 30여 종 200여 마리의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꼭 오셔서 이렇게 즐겁게 다양한 생물들 관찰하시고 또 백두대간 전시관도 함께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제시가 김제교육지원청과 지역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벽골제 농경문화박물관과 김제교육지원청은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교원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들에게 벽골제와 김제의 역사문화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완주군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로컬푸드 가공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농식품 가공창업 아카데미는 지난해까지 총 10기 450명의 교육생을 배출했습니다. 교육을 수료한 이들은 가공품 생산자 협동조합에 가입 후 자신만의 특색 있는 농식품을 개발, 생산해 로컬푸드 직매장 등지에 판매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200년 전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가 부안에서 전시됩니다. 부안군은 나폴레옹이 쓴 바이콘을 오는 31일까지 부안 금융조합에서 무료 전시하고 트리가트 포토존과 나폴레옹 애니메이션 등 볼거리도 마련했습니다. 나폴레옹 모자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지난 2014년 모나코 왕실에서 약 26억 원에 낙찰받았으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유치를 기념해 무료로 후원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전주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처벌 규정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열흘간 고사동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전북도 도립국악원은 오늘 목요 국악 예술 무대에서 어린이들도 쉽게 즐기는 전통 예술 공연을 펼칩니다. 익산 시립예술단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천명을 공연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발레 공연 춤추는 팬더가 오늘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군산 예술의 전당이 개관 5주년을 맞아 오늘 시립교향악단과 군산 출신 뮤지컬 배우 민우혁, 유지가 함께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전북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이 내일까지 도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가 오늘 진안군 문예체육회관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모레 원광대학교에서 솜리 어린이, 청소년, 민속 큰잔치를 엽니다. 충해를 막기 위해 책을 말려 습기를 제거하는 조선 왕조실록의 포수회가 모레 한옥마을과 경기전내 전주사고에서 재현됩니다. 다양한 한지 의상을 선보이는 전주 한지 패션 대전이 모레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5월 3일) 목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겠고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아 다소 쌀쌀하겠고 군산과 김제 등에 강풍주의보가 내려 체감 기온은 더욱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